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갈까요? 이유 있는 순환매, 주가 상승.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제 PCB 쪽이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수혜주로 보자면 아시아는 기판 PCB하고 서버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전해드렸고요. 국내에서 볼만한 이제 레포트가 나와서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대신증권의 레포트였는데 지금 기판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분기에도 안 좋을 텐데 3분기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레포트를 냈고요. 주가는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미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인데 일단 전방 산업의 변화. 첫 번째는 DDR5 가속화고요. 두 번째는 AI 투자로 인해서 통신 장비 PCB 여기에 들어가는 게 MLB입니다. 이수페타시스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기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기판 관련 기업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그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이수페타시스 레포트 같이 정리해드렸고 사실 이 부장께서는 이수페타시스 관심주로 저희에게 주신 건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들 따져볼 거고요. 요거 보시면 GPU랑 D램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D램들을 밑에서 딱 받쳐줘서 붙이는 게 기판이라는 점. 당잠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좀 체크를 해드렸고 이 기판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MLB입니다. AI 투자 때 여기가 먼저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AI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나 서버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 FCBGA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해서 순서가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먼저고 그 다음 순서가 요렇게 된다고 대신증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도체가 완전히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볼만한 게 BGA 쪽, BGA 기판이죠. 관련주,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자가 폴더블 폰 관련이라고 봤는데 연성 기판이라고 이제 플렉서블에서 FPCB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휘어지는 기판인데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인터플렉스. 애플 쪽 관련주는 이제 BH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이 된 종목들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 기판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판에 대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 받기 전에 그동안 꾸준히 또 이수페타시스를 저희에게 관심주로 주신 만큼 10,000원 미만인가 뭐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9,000원대인가 10,000원 초반인가 그때 말씀을 주셨고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 종목 먼저 AS를 받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보시는지 궁금하고 기판 쭉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가장 좋죠. 핫하게 움직이는 거는 여전히 이제 제일 핵심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가장 핵심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AI 칩을 만들 때 필요한 기판, 뭐 그다음에 AI 가속기 관련된 거 뭐 관련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핵심 부품이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이제 아까 기판 설명하신 거 그 부분인데 일단 지금 시총이 1조를 지금 돌파를 했고 이제 다른 기판주랑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고 작년에만 거의 이제 한 100억 이상 매출이 나왔는데 일단은 올해는 뭐 2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MS까지 합치면은 이쪽만 한 350억 가까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가 더 좋아지면, 더 많이 팔리면 이수페타시스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됐다. 그래서 그 매출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이제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매출 비중이라고 해봐야 아직 이게 뭐 20, 30% 되는 건 아니고 아직 10%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조금 더 트리거로 작용할 걸로 보고 지금 이제 먼저 땡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스페타시스 따라서 사시면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지금은 주의가 예.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기간 조정이 됐든 뭐 가격 조정이 됐든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거의 일주일 사이에 그냥 거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한 5, 60% 올라가면 사실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대덕전자가 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그래서 아까 기판 쭉 정리하시면서 보면 세 군데 겹쳐 있는 게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맞아요. 예, 예. BGA 쪽도 하고 예, 그렇죠. FCBJ도 있고 하고 MLB도 하고 있고 MLB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대덕전자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왜 이스페타시스보다 약하냐라고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납품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GPU, AI 칩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은 CPU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CPU 쪽도요. 예. PC 들어간 인텔 향이요. 근데 GPU, CPU가 뭐 따로따로 이것만 필요하고 저것만 필요하고가 아니라 같이 다 필요합니다. 같이 다 필요하고 이제 순서의 차이고 예, 들어가는 CPU가 사장님이고 GPU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표현이 좋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안에서 장비나 소재나 순환적으로 이제 네.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DDR5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에 묻혔죠. 예. 맞아요. 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생각보다 올라가다가 멈춰 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비들 중에서는 뭐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DDR5 관련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기판 종목도 있지만, 예. TLB라는 종목도 있었죠. 이제 있는데 DDR5 관련 DDR5 관련주로. 예. 그래서도 가장 저는 DDR5에서도 핵심 종목은 아비코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로. 예. 예. 이제 화면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네요. 예, 요거 말고. 인덕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DDR5 전용 인덕터를 만들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이 이쪽은 급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앞에 화면으로 좀 볼게요. 네. 네, 종목들이 그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는 요걸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 일단 DDR5에 주목을 하셨는데 볼만한 종목은 아비코전자라고 꼭 집어주셨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신규 접근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대덕전자는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실까요? 좀 장기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대덕전자도 충분히 뭐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오늘 한미 반도체도 괜찮다라는 의견. 또 FPCB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요거 순서가 BGA나 이거죠? 이쪽은 좀 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왜냐면은 이게 투자의 아이디어가 그 투자 포인트가 애플 폴더블 폰 출시 일정 모멘텀이 나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DDR5 먼저 반응 보였고 지금 MLB 보였고 이후에 볼 게 FC, BGA 마지막이 FPCB 이 연성 회로기판 이쪽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전히 DDR5는 계속 이제 볼만한 관련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의견 주셨기 때문에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즘 계속 시장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 보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장 초반에는 배터리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꺾이면서 반도체가 이후로 더 치고 나가는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종류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냐 뭐 기판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주도주를 반도체로 놓고 계속 봐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주도주를 세 개를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세 개요. 예. 반도체 배터리 하나 뭔가요? 자동차도 보셔야 돼요. 자동차. 저희 마지막에 마지막 뉴스를 통해서 자동차도 보겠습니다. 세 개 다 봐야 한다. 네,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고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지 이거냐 저거냐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다 봐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자, 두 번째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대만 쪽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이런 그 주주총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제 아침에 당잠소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최근 PC용 디스플레이 긴급 주문 확대가 나오면서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조금씩 양호하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것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한 게 좋다가 아니라 회복 신호가 잡힌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장비 공급 체결 소식이 4곳에서 나왔고요. 그중에서 힘쓰는 장중에 발표된 소식이라서 바로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거고 나머지는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확정은 아니고 예상 서플라이 체인입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8.7세대 라인 발표를 곧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쪽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갈까 이제 추려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디스플레이 종목이 참 투자하기 힘든 섹터였습니다. 한동안은. 맞아요. 예. 그 중국 관련돼서 또 경쟁도 심했었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4.2조를 투자하겠다, 4조를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지금 가장 핵심 장비는 사실은 안타깝게 일본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캐논 도끼라는 회사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갖고 오는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발주를 안 넣었는데 네. 보면 우리나라 거부터 먼저 넣었죠. 네. 먼저 넣었다는 부분은 이게 이제 완전히 통으로 일본 장비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국산화된 장비를 최대한 많이 쓸 거다라는 거를 역신호를 주면서 협상을 좀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예.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결국엔 관련 종목들이 이제 훈풍을 받는다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소재보다는 장비 쪽으로 먼저 훈풍이 오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던 4개 기업들 주가가 오늘 다 좋은데 네. 좀 시총 힘스 같은 경우 시총이 워낙 또 낮다 예. 보니까 작다 보니까 이게 또 급하게 가벼워요. 많이 올라오는 거고, 맞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들은 좀 묵직하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뭐 네. 약간 적당히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좀 해서 출발했다가 좀 밀렸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나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에 중국에 완전히 좀 배제시키고 예. 새로운 쪽으로 가기 위한 도약을 한번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8세대 라인 관련돼서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거의 이제 8세대 OLED라고 하면 거의 50인치 이상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50인치라고 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집에 손으로 있는 표시를 해주시- 집에 있는 TV 정도 큰 TV 있잖아요. 이만한 정도. 그 TV. 정도 사이즈. 예. 그 정도. 이게 세로 이렇게 가로로 그러니까 제 가로질러서 몸 정도만 하는가요? 몸 사이즈 이렇게? 그거보단 더 크죠. 더 예, 커요? 예. 네. 좀 집에 아마 한 50인치 TV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 예. 40인치 있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큰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TV가 없어서 예. 예, 일부러 TV를 안 들어.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50인치가 이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예. 정도? 예.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 시점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있고 예. 또 어떤 회사는 LG 쪽에 치중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기 양분되어 때문에 있죠.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게 반도체처럼 핫하게 올라오진 않죠. 항상 보면 이게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너무 많이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좀 낮게 하시려면 유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사실 여기 뭐 FNS테크나 뭐 KC텍이나 힘스나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미 수주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 또 추가 계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가 부분, 계약.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를 봐야 되긴 하는데 저도 아직 고르고 있는 중이라 아하. 어떤 걸 봐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꼭 말씀을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선택지 안에서
잘 골라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비주는 네. 가지고 갈 만하다. 네.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텐데 네. 이제 세 가지의 시장 주도주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라고 보셨습니다. 외국인들은 자동차주를 계속 담습니다. 외국인이 요즘 담는 거 보면 반도체, 자동차, 옛날에 전차 군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5월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황 나와 있습니다. 기아, 성우 하이텍, 화신, SL 이렇게 되고요. 주가 상승률이 요 파란색입니다. 여기 이제 매수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완성차 봐야 될까요? 그리고 부품을 봐야 될까요? 투자 성향이 조금 네. 보수적이신 분들은 네. 완성차를 보시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부품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느 게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예. 이게 사실은 현대차가 여기서 20-30% 올라가기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화신이나 성우하이텍이나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네. 저는 현대차랑 이제 기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은 기아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1%, 12%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11, 12%. 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높나요? 예, 높습니다. 현대차는 한 8-9% 정도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 기아는 SUV 판매량이 제일 많고요. 비중이. 현대차는 이제 보면 제네시스 라인에 보면은 승용차 라인이라든지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PER 계산해 보면 12개월 포워드로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ER 당연히 떨어지겠죠. 기아가 4.5배 정도 수준이고요. 4.5배. 예, 현대차가 5배 수준입니다, 지금. 이익률 자체는 기아가 높은데. 네. 아니 PER도 사실은 더 낮습니다, 이게 기아가. 예. 그러면 매력이 있다는 매력이 거네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래서 이제 기아를 어떻게 보면 완성차 중에 탑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현대차도 근데 꾸준하게 지금 로봇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빠냐 엄마냐 이렇게 따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을 품은 현대차이냐, 그쵸. 그 자동차 마진 아주 잘 땡겨놓은 기아냐, 그 차이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사들을 오히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지금 4월 달에 판매도 잘 됐습니다. 현대기아가 판매량이 좋았고, 그 다음에 5월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있는 양,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재고를 갖고 있는 양을 보면 다른 경쟁 업체 대비 지금 재고량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다른 업체들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계속 재고가 소진되면서 부품도 같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 부품주는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전동화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같이 조지아에 나가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세 종목이 탑픽으로 잡힙니다. 그냥 부품은. 화신, SL, 네, 성우 하이텍. 예.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종목을 그 고르시겠어요? 와중에 제가 고르자면 화신이 가장 좀 매력적이다. 왜요? 일단은 알루미늄 샤시 그다음에 바디 관련된 이제 프레임 관련된 틀을 만드는 회사긴 한데 이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eGMP라고 한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차 나왔을 때. 그 표준 규격. 네. 그러니까 그 eGMP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디자인을 어떤 걸 씌워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GMP 플랫폼인데 거기 플랫폼 자체가 그냥 판이 다 배터리로 깔려 있는 거죠. 그 배터리 전체 케이스 위에 보호해주는 케이스를 만드는 게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면 향후에 매출도 그쪽에서 한 3천억 이상은 연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금 반영되어 있지만 점차 더 반영될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아직은 안 비쌉니다. 그렇군요. 꼭
담아야 하는 자동차 부품주 화센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그 현대차하고 기아를 이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 눈에 쏙 들어와서 이것까지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형님이 즉 현대차가 R&D 등의 비용을 감당하고 동생인 기아가 돈을 버는 듯. 예, 기억에 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